저는 부업의 끝판왕이라고 불리는 대리운전을 약 7개월 정도 하고 있는데요. 한번 제가 일하는 모습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영상 찍게 됐습니다. 근데 본업도 없는 놈이 왜 부업 설명을 하고 앉아있냐고요? 있는데요. 근데 아까부터 앉아서 뭐 하냐고요? 네, 출근한 겁니다. 나가려면 일단 첫 콜을 잡아야 하는데 저희 집 근처에 식당이 꽤 있어서 콜이 좀 나오는 편이거든요. 주로 집에서 유튜브 보면서 대기하다가 잡히면 나갑니다. 개봉동 가는 콜 하나 잡아가지고 이제 출발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렛츠고! 이건가 이게 맞나? 안녕하세요. 혹시 대리 부르셨나요? 예, 그 아파트 맞으세요? 예,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대리운전하면 술 취한 사람들 상대하는 일인데 진상이 많지 않을까? 하고 걱정하시는데 의외로 그런 분들은 100명 중에 1명 정도꼴로 만나는 전설의 포켓몬 같은 존재죠. 거의 대부분의 손님들은 친절하십니다. 겨울에는 저 추울까봐 hen타의 엉따까지 미리 틀어놓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 일을 오래 한 건 아니지만 제가 지금까지 봐온 손님들의 유형을 대략적으로 분류하자면 1번 무건수행, 인사할 때 빼고는 말이 없으신 유형입니다. 사실 이분들이 제일 편해요. 그냥 운전만 하면 되니까요. 거기다 노래까지 틀어주시면 가는 길에 심심하지 않아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손님 유형입니다. 2번 오지라퍼, 앞서 말한 무건수행과 정반대되는 유형입니다. 재무설계부터 시작해서 결혼설계, 2세 설계 등등 말만 들으면 10년 안에 강남에 빌딩 하나 살 수 있을 것 같이 조언해주시는 분들입니다. 사실 제일 도움이 되는 건 팁으로 금융치료해주는 건데 말이죠. 한 달에 돈 1000만 원은 우습게 벌 수 있으니 자기 따라서 보험 팔아볼 생각 없냐고 제안하시는 분까지 만나봤네요. 3번 가사노바, 정말 의외로 꽤 흔하게 볼 수 있는 유형입니다. 뭐 불륜제가 폐지됐다고는 하지만 처음 봤을 때는 사실 꽤 충격이었습니다. 보통 원래 목적지 중간을 경유해서 여자분 내려주고 본인 집으로 가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쁜 사랑하세요. 4번 콜럼버스, 기계의 힘을 믿지 않고 본인을 믿고 더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가시는 분들입니다. 근데 보통 내비대로 가는 게 더 좋아요. 5번 개진상, 솔직히 만날 확률이 낮아서 영상에 담진 못했지만 한번 겪으면 피곤해지는 분들입니다. 쌍욕하거나 돈 안 내거나 출발지 도착했는데 한 10분 있다가 어슬렁 나타나시는 분들, 마음대로 경유지 추가하고 돈은 그대로 내겠다고 하시는 분들 등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도 뭐 어쩌겠나요? 이것도 서비스직인데 웬만한 건 그냥 참고 넘기는 편입니다. 여기가 그렇게 도착지가 좋은 편은 아닌데 요즘에 또 콜도 많이 없고 경기도 많이 안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술을 좀 많이 안 드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것저것 고르고 막 재고 하다 보면은 아예 한 콜도 못 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요즘에는 그냥 좀 가리지 않고 타려고 하고 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지금 구로 오류동 쪽인데 콜이 하나도 안 보이네요. 아, 이쪽은 처음 와보는데 이렇게 없을 줄은 몰랐네. 그래도 뭐 계속 한번 걸어 다녀 보면서 있으면 바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날이 역대급으로 콜이 없던 날이라 최대한 콜이 있을 만한 곳으로 이동하는 게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 타고 가산 디지털 단지로 이동했습니다. 여기는 퇴근 후에 한잔하고 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여기도 딱히 상황이 나아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십 분을 대기하다가 드디어 삼성동 가는 콜을 잡아서 이동하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고급 외제차인 벤츠를 운전하게 됐는데요. 대리운전을 하다 보면 이런 비싼 차들을 자주 운전하게 됩니다. 제가 대리를 막 시작했을 때 처음으로 탔던 차가 BMW의 X7이었어요. 당시에는 진짜 긁으면 어떡하지? 기어는 어떻게 넣는 거지? 되게 어리버리타면서 운전했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은 웬만한 차들은 다 조작이 가능합니다. 이런 비싼 차들을 운전하면서 드는 생각은 나도 언젠가 이런 차를 몰 수 있는 날이 올까? 라는 건데요. 그래도 저의 처지를 비관하거나 우울한 생각에 빠지진 않습니다. 이런 차를 몰고 좋은 집에 살기까지 옆자리의 손님은 저보다 훨씬 더 열심히 살아온 날들이 있을 테니까요. 지금은 비록 백수인데다 모은 돈도 없지만 앞으로 열심히 살다 보면 그런 날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목적지에 도착했는데 작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네? 키요? 손님이 키가 없어졌다고 하네요. 근데 시동이 걸리는 걸로 봐서는 취한 상태로 뒤척거리다가 바닥에 떨어뜨린 듯합니다. 네, 시동 걸리는 거 보니까 키는 있는데 잠 내려와서 찾아볼게요. 저도 같이 찾아드리려고 했지만 네, 가라니까 가야죠. 네, 지금 삼성동에 와가지고 운행을 마쳤는데 이제 더 이상 이제 북쪽으로 가는 건 좀 위험할 것 같고 최대한 복귀하기 위해서 좀 서울 쪽이나 인천, 시흥 이쪽으로 한번 최대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주 동패동 가는 콜 잡았는데요. 솔직히 거기도 가면 죽을 게 뻔하긴 한데 여기서 죽으나 거기서 죽으나 가서 그냥 GTX-A 타고 서울역까지 복귀한다는 전략으로 만약에 못 잡으면 말이죠. 그런 식으로 한번 일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운전할 차는 전기차네요. 이런 전기차 중에는 가끔 회생제동 최대로 해놓은 차들이 있는데 하지만 테슬라도 종종 몰아서 원페달 드라이브도 적응한 프로 대리운전 기사에게는 문제없습니다. 네, 파주 동패동 왔는데 역시 콜이 하나도 없네요. 예상했던 거지만 거의 뭐 지금 그냥 파주 내에서만 도는 그런 콜들밖에 없는데요. 저는 빠르게 그 GTX-A 타고 서울역 쪽으로 좀 나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지하철을 타러 가면 퇴근하고 귀가하는 분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가끔 저분들이 부러워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 발로 회사를 나온 입장에서 이런 감상에 젖는 것이 사치라는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복잡한 심경으로 전철을 타러 갑니다. 네, 지금 GTX-A 아닌데요. 이 시간에 지금 타면은 가장 좋은 점이 거의 뭐 기차 한 칸을 한 양을 전세 낸 것 같이 혼자 탈 수 있다는 점이죠. 투잡 대리운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집에 복귀하는 건데요. 최대한 집 근처까지 가는 콜을 잡으면서 오거나 콜이 너무 없어서 그게 불가능할 것 같으면 막차를 안 놓치고 귀가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것 때문에 밤새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이랑 매출 차이가 꽤 많이 나는 거죠. 눈앞에 좋은 콜이 보여도 10시 넘으면 집 가는 방향의 콜만 잡을 수 있으니까요. 서울역에서 콜이 아예 없는 게 아니었지만 도착지가 하나같이 집 가는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막차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네, 저는 지금 집에서 가까운 지하철역에 내려서 집에 가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막차가 남아 있어가지고 집까지 무사히 도착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거의 최저시급 정도밖에 못 벌었는데 뭐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는 거겠죠? 내일 더 많이 벌기를 기대하면서 안녕히 계세요. Cheers. 오늘도 소소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